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또 K-팝을 마무리 못해서 마무리 빨리 하고 J-팝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990년대 하다가 말았죠. 자, 여기부터 진짜 여유롭게 들어갑시다. 아까 바쁘게 가려고 그러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또 이 가수가 탄생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1989년도에 텅 빈 마음이라는 1집 앨범 판을 내버렸는데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유명해지지가 않아가지고 1년 뒤에 역주행이 돼가지고 1990년도부터 방송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 2집 앨범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노래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이라는 곡을 발표를 해서 유명해지기, 또 한 번 유명한 가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2년을 주기로 정규 앨범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집 앨범은 93년도, 4집 앨범은 95년도 들어가면서 95년도에 나왔던 히트곡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승환의 메가 히트곡, 바로 천일 동안입니다. 이건 91년도 곡이고요. 천일 동안은 95년도 곡입니다. 김동률 작곡, 이승환 작사의 천일 동안 95년. 그런데 여러분들 95년도까지만 해도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발라드 가수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매니아 팬층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95년도 되면서 천일 동안 빼고 웬만한 곡들이 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미국 가수 녹음을 하면서 하드록하고 얼터너티브 락하고 재즈하고 다 섞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팬층이 어떤 팬층 95년도 이후에 매니아 팬층들이 굳건해지기 시작하면서 락 음악이 길로 걷기 시작하면서 97년도 5집 앨범, 99년도 6집 앨범, 2001년도 7집 앨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렇게 됐다가 2006년도 9월 9집 앨범에서 이런 노래를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라는 곡을 2006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차트까지는 올라왔어요. 11위까지는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나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다가 2014년도에 히든싱어를 갔어요. 히든싱어 아시죠? 히든싱어 보면은 원곡 가수랑 원곡 가수 목소리랑 똑같은 사람들끼리 경합을 펼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 노래가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아마 1위 했을걸요, 그때?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는 곡이 2014년도에 15년도인가 14년도에 이 노래가 차트가 올라와서 1위까지 먹었습니다. 예. 요때 당시 내가 알기로는 11집 앨범을 낸 상태였고 그게 쪽박을 치다가 이 노래가 역주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환에 대한 히트곡들은 요 세 곡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김건모라는 가수가 90년대 가장 유명했죠. 예, 적을 게 없다. 적을 데가 없으니까 말로만 할게요. 너무 아쉬운데 칠판이 너무 작아서 아쉬운데 김건모라는 분은 첫인상,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핑계,
잘못된 만남. 이건 적자. 암만 그래도 이건 적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어디다 적을까? 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이라는 곡이 진짜 95년도에 난리였죠. 그죠? 예. 그래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G.O.D. 1999년도에 G.O.D라는 JYP의 첫 번째 보이그룹이 탄생하게 됩니다. G.O.D. G.O.D의 어머님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곡이에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잘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하면서 거짓말이라는 곡을 발표를 했고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이 곡이 촛불 하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히트곡들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래서 G.O.D라는 곡도 G.O.D도 유명하죠. 예, 그래서 90년대 히트곡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 2000년대 이후의 히트곡을 정리를 할 텐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일시정지해가지고 요 2000년대 부분까지 다 적으세요. 제발. 예. 지금 당장 일시정지해서 다 적으시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적으실 분들은 지금 당장 일시정지해 주세요. 자, 다 적으셨죠? 자,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적을 게 많아요. 이 표시해놔야지. 내가 이거 표시를 왜 하냐면은 안 보여요. 이제 촬영을 또 바꿔 놓으셔가지고 2000년대에는 내가 얘기했죠. MZ세대라고. 2000년에 밀레니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니엄 머시갱이 하면서 2000년을 그렇게 불렸는데 그래서 2000년은 우리는 밀레니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다 적을게 그냥. 밀레니엄 세대. MZ세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알파세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의 세대를 그렇게 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2000년대에는 인터넷, SNS, OTT가 등장합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요. 내가 대학생 되니까 SNS가 발달을 하고요.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니까 OTT가 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K-팝의 열기가 아주 화라산처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전 세대와 다르게 이전 세대는 어땠어요? 작곡을 하면 작곡 누구 작곡 한 명, 작사 한 명 거의 이런 세대였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자, 잘 보세요. 전람회 기억의 습작 김동률 작곡, 김동률 작사. 그리고 잘못된 만남 김창환 작곡, 누구 작사. 딱 한 명이었잖아요. 아침 이슬 김민기 작곡, 김민기 작사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2000년대 이후 들어가면은 한 명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작곡팀을 구성해서 한 곡을 완성하게 되는 시대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분이 작사 작곡해서 히트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예. 그게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음반은 원래 정규 앨범만이 음반이다라고 했는데 음반도 이제
싱글 앨범, 디지털 앨범, 미니 앨범 이렇게 다양화가 됐어요. 그래서 미니 앨범은 여러 장 냈다가 정규 앨범 딱 내고 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데뷔 앨범이 곧 1집 정규 앨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만 봐도 데뷔한 지 4년이 지나서 정규 앨범을 냈을걸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예. 그래서 여러 번 미니 앨범을 내고 난 뒤에 정규 앨범을 딱 내고 또 미니 앨범 또 여러 장 찍은 다음에 정규 앨범 딱 내고 지금은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그냥 싱글 앨범만 쫙 내든가. 그 다양하게 된 것이 이 시대다. 지금 이 시대. 2000년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예.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2000년대 하면 또 내가 이렇게 해야 와 그래도 안 보인다. 이걸 어떻게 적으라고. 이렇게 적으면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래.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적을게요. 자, 아이유라는 분이 돼 있다. 아이유. 야, 잠깐만. 망했는데? 안 보이네? 오케이. 알았다. 아이유라는 분이 있어요. 아이유. 자, 아이유의 좋은 날. 반편지. 그 다음에 소녀시대에 SM 하면 또 소녀시대 빼먹을 수 없죠. 이 누나들 요즘 잘 곧 계시겠죠? 예. 소녀시대 하면 다시 만난 세계. 07년도에 다시 만난 세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 SM의 밀크가 2집 앨범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결국 해산돼가지고 떠돌이 생활했던 곡이 이제 소녀시대 그때 당시 신인 소녀시대한테 줬던 곡이에요. 그래서 소녀시대 데뷔 앨범으로 된 곡이다 보시면 되고 2009년도에는 소원을 말해봐 하면서 제복을 입으면서 제기차기 춤을 췄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뮤직비디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녀시대의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 내 2007년도에 진짜 1위 다툼을 했던 분이 원더걸스의 텔미와 소녀시대의 키싱 유형이냐 그랬던 걸로 기억나요. 하여튼 일단 소녀시대는 이렇게 두 곡 정리했고요. 원더걸스는 원래 아이러니로 데뷔를 했는데 제일 유명한 곡은 텔미입니다. 아시죠? 텔미 유명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난 너무 예뻐요. So hot도 유명하죠. So hot. A가 아니다. O다. 죄송합니다. So hot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nobody but you 하면서 짝짝짝 하면서 2010년도에 nobody 2019년도냐 8년도냐 그때 nobody라는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더걸스는 이렇게 세 곡 준비하면 됐겠고요. 빅뱅은 솔직히 말해서 판타스틱 베이비도 있고 더리 캐시도 있고 하루하루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근데 빅뱅 하면은 떠오르는 곡이 2007년도에 나온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노래로 빅뱅을 지대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빅뱅의 거짓말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신기하면 아이고 카시오페아가 생각나요. 예.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들 엄마한테 들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얼마나 무서우신 누나들이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방송에서도 잘못 얘기하면은 연예인들 완전 작살났어요. 작살났어요. 지금은 누군지 잘 모르겠네. 동방신기의 허그. 2003년도에 나왔었죠? 예. 그래가지고, 하루만 이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를 내가 얘기를 하면 나는 저기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예.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예. 하여튼 동방신기의 허그라는 노래도 유명했고요. 그리고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인디씬들도 되게 유명해가지고 하현우 아시죠? 예? 우리 동네 음악대장, 라제가 세이버스. 내가 그거 괜히 대학교 때 불렀다가 원숭이 꼴났는데. 하여튼 그 하현우가 그룹으로 있던 국카스텐. 국카스텐도 이때 활동을 했었죠. 국카스텐은 2009년도에 고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카스텐의 거울이라는 곡도 있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가수는 우리나라 가요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내리는 세 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싸이입니다. 싸이 하면은 히트곡들 많죠. 2001년도에 새가 있고 2003년도에 챔피언이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연예인 있고요. 그죠? 2010년도에 Right Now, 예술이야 도 있지만 2012년도에 강남스타일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되면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남스타일에 나오는 말춤도 유행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무한도전 멤버들이랑 타임스퀘어에서 2012년도 연말에 연말 밤에 말춤을 췄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어서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그거 가지고 UCC 겁나 올렸잖아요. 나는 부산 스타일, 대구 스타일, 무슨 스타일, 또 무슨 변태 스타일. 나 그거 되게 충격 먹었었는데,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하여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뭐다? BTS가 빌보드에 올라갈 때 길라잡이가 되어주신 선배님이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 이거 들어가기 전 내가 엑소를 빼먹으면 안 된다. 엑소. 러브샷. 으르렁. 내가 이걸 왜 빼먹었을까? 이런 거 내가 필기를 했는데. 아시겠죠? 예,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또 국위선양한 남자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고? 바로 BTS죠? BTS. 방탄소년단 2013년도에 데뷔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니 무슨 가수 팀 이름이 방탄소년단이 뭐예요 하면서 쌩 놀리고 난리 구시일이었죠. 근데 BTS가 보세요. 유명한 노래를 남겼습니다. 바로 엄마마마 2019년도에 나온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버터. 그 여러 곡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BTS도 지금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BTS 적었고요. 이제 한 팀만 필기를 하면 K-팝에 대한 필판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누구냐? 누구겠어요? 얘네들이지. 뉴진스.
자, 어떤 곡을 쓸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렇지. Cause I no want to high boy. 그렇지요. high boy지. high boy. 내 진정 날들을 우짜지 우짜지 하면서 high boy라는 노래 더 유명하죠. 물론 디토도 유명하고요. 어텐션도 유명하고 쿠키도 유명하고 예? 요즘 나오는 슈퍼 샤이도 유명하고요. ETA 예? 뉴진스 쿨 위드 다 유명한데 뉴진스 하면은 생각나는 한국을 적으라 그러면은 요거 하이보이 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치다가 쪽팔려 죽겠네. 여하튼 K-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시간은 J-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시간 안에 다 끝낼지 모르겠는데 J-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 J-팝 있죠. 요네지 켄시라든지 요아소비라든지 이런 분들을 언급할 게 아니라 그래도 J-팝인데 어르신들도 보실 텐데 우리 연령층이 보니까 5, 60대던데 5, 60대 여성분 할머니 무슨 아줌마분들이신데 내가 갑자기 요네이즈 켄시 얘기하고 요아소비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J-팝에 대해서는 바로 옛날 J-팝, 진짜 우리 그 고전 J-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2시간 반 동안 얘기했던 K-팝은 우리나라 가요죠? J-팝은 J는 뭐예요? 재팬,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대중가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K-팝처럼 노래를 소개를 해주는데 J-팝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주요 10팀의 뮤지션을 언급하고 거기에 대한 대표곡을 판서를 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J-팝에 관련해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강의로 하는 건 내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자부를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는 또 자료가 인터넷 자료 한 2개랑 책 자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나마 알고 있는 10팀의 뮤지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0년대에 유명한 사와다 켄지라는 가수입니다. 사와다 켄지. 한국말로 적을게요, 그냥. 자, 사와다 켄지가 한자로 자, 사와다 켄지. 사와다 켄지라는 가수인데요. 이분의 히트곡은 뭐가 있냐면 멋대로 해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멋대로 해라. 사와다 켄지의 대표곡은 멋대로 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멋대로 해라. 또 한자로 또 적어 드릴게요. 그냥 한자로 적어 드리면 이렇게 적는 거구나. 자, 멋대로 해라. 사와다 켄지의 멋대로 해라는 1977년도에 제19회 일본 레코드 시상식에서 당시 라이벌이었던 핑크레이디를 누르고 대상을 받았던 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서던
Southern All Stars. Southern All Stars. 사잔 All Stars라고도 하는데 이 그룹은 되게 유명한 곡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룹명의 유래를 보시면 자, 그룹명의 유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로 닐영이라는 가수 있죠. 닐영이라는 가수. 닐영하고 닐영이라는 가수가 서든맨이라는 곡을 발표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서든맨. 이 곡하고 플러스 살사 그룹인 파니아 올스타즈 맞죠? 파니아 올스타즈 이거를 합쳐서 만든 그룹명이 서든 올 스타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를 보시면 쿠아타 케이스케, 이분이 이제 보컬하고 기타를 맡으셨죠. 그리고 세키구치 카즈유키, 베이스를 맡으셨죠. 마츠다 히로시, 자, 드럼을 맡으셨고요. 하라유코, 이분이 나중에는 코아타 케이스케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노자와 히데유키, 퍼쿠션, 그래서 이런 멤버 구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대표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곡 김장훈이 리메이크를 해서 더 유명한 이토시노 엘리입니다. 이토시노 에리. 이거죠. 이토시노 에리가 그거예요. 이거 맞죠? 엘리 마일러. 이겁니다. 이토시노 에리. 그 다음에 이 이토시노 에리 같은 경우는 1979년도에 2집 앨범으로 발표를 합니다. 1집 앨범에는 신밧드의 모음으로 발표를 했고요. 2집 앨범에는 이토시노 엘리라는 곡이 발표를 했는데 이때는 작업을 거의 대충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 녹음실은 지금처럼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기였기 때문에 한번 녹음하면 재차 녹음하기가 되게 좀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그 정성 들여서 작업을 잘 안 했는데 불구하고 이 곡이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1979년도에 발표를 한 발라드 곡으로 이 곡을 눈여겨봤던 레이 찰스라는 원로 가수가 1989년도에 이 곡을 엘리 마이 러브라는 곡으로 리메이크를 합니다. 99년도에는 2000년에는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6집 앨범에서 엘리 마이 러브 소 스위트라는 곡으로 리메이크를 하고요. 그렇게 그만큼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가 당시 쿠아타
스케가 좋아하는 뮤지션인 에릭 클립튼이라는 분을 짧게 줄여서 말한 것이 엘리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쿠아타 케이스케가 존경하는 뮤지션 에릭 클립튼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리고 책에서 한번 읽었는데, 쿠아타 케이스케가 하라유코랑 결국엔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결혼식 날 쿠아타 케이스케가 결혼식 때 축가로 이 곡을 불렀어요. 이토시노 에리를 불렀는데, 그 중에 엘리를 유코로 바꿔서 부르기도 했다라는 겁나 닭살스러운 예화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잔 올스타즈 하면 또 유명한 곡이 마나츠노 카지츠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건 일본어로 쓰면서 왜 이건 일본어로 안 쓰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노트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94년도에 러브 코리아라는 곡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가사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러브 코리아라는 노래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곡이 에로티카 7이라는 곡을 92년도에 발표를 했었던 걸로 기억나요. 에로티카 7. 에로티카 7. 그 다음 또 사잔 올스타즈의 가장 유명한 곡을 한 곡 소개를 할 텐데, 이 곡은 사잔 올스타즈 중에서 이토시노 에리 정도보다 더 심한, 이거는 거의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곡, 첫 번째로 유명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총 290만 장 이상 팔려서 일본 레코드 대상을 받은 곡인데, 이 곡이 바로 뭐냐면 바로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쓰나미. 2000년대에 나왔습니다. 이건 79년도에 나왔고요. 에로티카 7은 러브 코리아는 94년도. 얘는 92년도. 그래서 이 쓰나미라는 곡은 정말 유명한 곡입니다. 체급이 장난 아닙니다. 서든 올스타즈의 체급이 장난 아닌 곡 두 곡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잔 올스타즈의 활동이 70년 그 오리지널 활동기가 있고 디지털 활동기가 있다라고 인터넷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 LP판으로 시작됐던 그 활동기하고 디지털 활동기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하라유코의 임신과 출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쉬었어요. 사잔 올스타즈는 쉬었어요. 왜? 하라유코가 또 애 낳고 산후조리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만큼 공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쿠아타 케이스는 뭐 해야 돼요? 돈 벌러 가야지.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곡을 내기 시작합니다. 쿠아타 케이스케가 솔로곡을 내기 시작합니다. 대표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대표곡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적겠습니다. Just Man in Love.
Just a man in love. yeah. 라는 곡이 있는데 원래 제목은 카나시 기모찌입니다. 근데 발음하기가 힘들고 일본어 제목이 외우기도 어려워서 Just Man in Love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ust Man in Love 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전으로 스타즈는 여기까지 딱 하고 세 번째 뮤지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당연히 유명한 마츠다 세이코입니다. 여성 가수 마츠다 세이코. 자, 마츠다 세이코 제가 이렇게 적으면 바로 생각나는 대표곡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한자를 먼저 적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요. 마츠다 세이코. 자, 자, 마츠다 세이코. 이 세이코라는 한자를 잘 눈여겨 한번 보세요. 마츠다 세이코. 세이코라는 한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자면 성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츠다 세이코를 뭐라고 얘기한다? 성자 이모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츠다 세이코를 성자 이모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대표곡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츠다 세이코 나오자마자 바로 생각나는 노래가 뭡니까? 그렇죠. 아와타시노 코이와 나를 살아 라라라라 푸른 산호초라는 곡 있죠. 푸른 산호초라는 곡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츠다 세이코는 푸른 산호초 요 곡만 알아도 마츠다 세이코의 상징이 되는 곡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츠다 세이코 하면 또 80년대 솔로 아이돌의 대명사, 아이돌의 대명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라이벌로 나카모리 아키나가 있습니다. 이 여가수도 되게 유명하죠. 예. 이분보다는 늦게 데뷔를 했는데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나카모리 아키나는 이분보다 성격은 겁나 계열인데 이분보다 센 음악을 많이 불렀어요. 바로 소저에 하면서 소녀에라는 곡을 발표를 했고요. 또 집시퀸이라는 곡도 발표를 했습니다. 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뮤지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뮤지션 바로 안전지대. 일본 발음으로 하면 안전지타이라고 하는데 이 안전지대라는 그룹은 사실 전봇대 스티커 표지인 안전지대 스티커가 빅토리의 V처럼 보여서 짓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멤버로는 타마키 코지, 보컬 기타 타마키 코지, 야와기와 타루, 기타, 또 기타를 친 다케자와 유타카, 베이스와 피아노를 치는 로쿠도 하루요시, 드럼을 치는 타나카 유지라는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역사들은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저는 대표곡만 바로 후딱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곡이 뭐가 있느냐 하노니 바로 그대에게, 아나타니죠. 아나타니. 한국말로 적겠습니다. 그냥 그대에게 라는 곡이 있고요. 아나타니. 그리고 카나시미니 사요나라, 슬픔이여 안녕이죠.
카나시미니 사요나라. 자, 슬픔이와 안녕이 있고요. 그리고 프렌드라는 곡이 있습니다. 또 쇼콜라. 쇼콜라는 특히나 뭐예요? 초콜릿이란 뜻인데 쇼콜라는 특히나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쇼콜라라는 곡이 사실 타마키 코지가 작곡을 했는데 이 곡을 동시에 발매했어요. 어디랑 동시에 발매했냐? 안전지대는 물론이고 다른 한 팀이 있어요. 그 한 팀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지금도 되게 유명하신 이수라는 가수 있죠. 이수라는 가수가 영입되어 있는 MC 더 맥스. MC 더 맥스의 적어야 되겠다. 이해를 못 하실까봐. 쇼콜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MC 더 맥스의 사랑의 시 있죠. 이 곡하고 똑같아요. 이 곡의 작곡도 타마키 코지, 쇼콜라의 작곡도 타마키 코지. 그래서 타마키 코지가 안전지대에서는 쇼콜라로 내고 한국에서는 사랑의 시로 낸 거예요. 이게 05년도, 요건 85년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추천하는 곡을 적어 드릴게요. 바로 대아이. 이 곡 좋더라고요. 대아이. 02년도 곡인데 대아이라는 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에 대한 히트곡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5번째 뮤지션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뮤지션. 바로 T-스퀘어인데요. 이 T-스퀘어라는 그룹은 가수라기보다는 J-퓨전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음악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경음악, BGM이라서 국경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그룹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멤버로는 안도 마사히로 기타를 치고 있고요. 색소폰으로는 이토 다케시, 키보드로는 카와노 케이조, 드럼으로는 반도 사토시라는 분이 영입이 되어 있는 T-스퀘어입니다. T-스퀘어 하면은 F1 OST로 유명한 트로스가 있습니다. F1 OST로 유명한 트로스가 있고요. 그리고 난 이 노래 되게 좋아하고, 이 곡 되게 좋아하거든요.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판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Twilight in Upper West. 예. 이 노래 또 김현철이라는 가수분이 노래 제목은 안 나는데 리메이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곡도 한번 이 곡이 원곡이니까 한번 추천을 해드렸고요. 6번째 뮤지션으로는 튜브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아닙니다. 튜브입니다. 튜브의 뮤지션은 진짜 J-팝에 여름하면 생각나는 뮤지션입니다. 그룹입니다. 여름 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시스타라든지 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여름이 딱 떠오르잖아요. 일본에서는 튜브라는 팀을 구성하고 있는 이 팀들이 바로 여름을 상징하는 그런 뮤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봅시다. 멤버로는 보컬로는 마에다 노부테루, 기타 치는 하루하타 미치야, 베이스에 카쿠노 히비유키, 드럼으로 마츠모토 료지가 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뭐가 있냐면, 튜브는 대표곡으로 뭐가 있냐면,
시즌 인 더 선. 시즌 인 더 선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죠? 정재욱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해서 그래요. 2004년 M 카운트다운에서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자. 그리고 그거 있죠. 가나츠노 메모리즈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리잔의 추억. 가나츠노 메모리 하면은 생각나는 노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켄의 내 생의 봄날은. 켄이 리메이크를 한 겁니다. 켄이 내 생의 봄날은으로 리메이크를 해서 우리나라에 알려졌는데 2002년도에 1992년도에 유리잔의 추억이라는 곡으로 되게 유명했었죠. 시즌 인 더 선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80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알아서 찾아서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브라는 이 그룹이 시즌 인 더 선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 인 더 선이라는 곡을 계기로 해서 튜브라는 그룹이 여름 그룹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쿨이나 시스타 같이 주스 같이 여름하면 떠오르는 그런 그룹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 튜브라는 멤버들은 2004년 엠넷에 있는 M 카운트다운에서 이 두 곡을 함께 공연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튜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7번째입니다. 7번째 오자키 유타카입니다. 오자키 유타카. 아내라는 여자가 하도 남편한테 마약을 하도 쑤셔 넣으니까 아내인가? 아내도 공범이긴 했다.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요절을 했어요. 유자는 교통사고 때문에 요절을 했지만 오자키 유타카는 약 때문에 요절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기획사가 오자키 유타카가 일단 내가 히트곡을 먼저 적어드릴게요. I love you라는 곡을 발표를 해서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I love you 하면은 그렇죠. 맞아요. 포지션이라는 분이 리메이크를 했던 곡이에요. 하여튼 이 I love you라는 곡이 인기가 생기고 나니까 기획사가 오자키 유타카가 목소리가 그때 17살인가 그때 데뷔했는데 23살에 목소리가 걸걸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미친 듯이 뺑뺑이 돌린 거예요. 스케줄 뺑뺑이 돌리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망가질 정도로. 그래서 약까지 쭈서여가지고 애 삶을 망가뜨리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I love you라는 곡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이 위험한 세상에서 당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빡센 스케줄 소화로 몸이 고생하여 요절한 가수라고 전 책에서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이 오자키 유타카는 이런 비운의 가수였다라는 사실을 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뮤지션입니다. 8번째 뮤지션. 이름하여 엑스제팬. 엑스제팬은 되게 유명하죠. 보컬의 토시, 이분 진짜 보컬의 토시 이분은 있잖아요.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사입에 빠지다가 결국에 다시 돌아온 인물이긴 해서 천만다행인데 일단 토시, 그 다음에 드럼의 요시키
욕하는 거 아닙니다. 기타의 파타, 베이스의 히스, 그 다음에 기타 바이올린의 스키조, 기타의 히데, 베이스의 타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제팬의 대표곡이 딱 두 곡을 제가 말할 건데, 첫 번째로 앤드리스 레인. 앤드리스 레인이라는 곡은 특히 여러분들 89년도 곡이거든요. 특히 다나카가 아시죠? 다나카. 고춧가루를 날려 그 다나카. 그 다나카라는 역할을 한 김경욱인지 김경록인지 그 개그맨 분이 다나카 흉내 내면서 앤드리스 레인 부르면서 또 지금 우리 MZ 세대들 기억 속에 각인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서 다나카라는 캐릭터가 요즘 부르니까 다시 재조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올해 초에. 그죠? 그래서 앤드레스 레인,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또 추천하는 곡이 있습니다. 앤드레스 레인 말고도 우리나라의 MC 더 맥스가 진짜 리메이크를 많이 했는데, 잠시만 안녕이라는 곡을 아십니까? 아시죠? 그 곡의 원곡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엑스제팬의 티어스입니다. 티어스라고 하면 소찬이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엑스제팬의 티어스는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의 원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3년도 곡입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뮤지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자드입니다. 마케나이데가 바로 떠오르시면 팬입니다. 왜 자드를 소개하냐면은 보세요. 자드는 1인 가수일까요? 밴드일까요? 맞춰보세요. 밴드입니다. 내가 왜 이 소리 하냐면, 우리나라 밴드에 보시면 자우림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김유나 보고 자우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우림이 꼴 김유나라고 인식이 된 것처럼 자드도 여기에 보컬 멤버가 사카이즘이라는 여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드 이꼬르 사카이즘이라고 불렀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자우림 이꼴의 김유나.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자드 이꼴 사카이즘이. 이렇게 성립이 된다고 보실 정도로 되게 유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멤버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컬로는 사카이즈미, 기타로는 마치다 후미토, 베이스는 호시로 야스, 키보드는 이케자와 기마타카, 드럼으로는 미치쿠라 고스케가 있죠. 대표곡 한번 볼까요? 지금 내가 왜 빨리빨리 나가냐면은 예약 시간이 이제 벌써 임박해 가서 그래요. 마케나이데입니다. 마케나이데.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가 있고요. 흔들리는 마음. 유메로 모이죠. 흔들리는 마음. 딴 건 잘 모르겠고 굿데이 등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가요계뿐만 아니라 애니계, 드라마, OST 리메이크로 인해서 J-팝의 J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독특한 현상이 생기기도 했던 그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드를 저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원오크록입니다. 원오크록은 일단 내가 그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곡이 바로 뭐가 있냐면 더 비기닝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더 비기닝. 자, 보컬의 타카, 기타의 토루, 베이스의 료타, 드럼의 토모야가 있는데요. 여태껏 J-팝의 타겟이 자국이었다면, 일본 안에만 있었다면, 원오크록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몇 안 되는 세계를 상대로 해볼 만한 밴드였는데, 이들의 존재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영미권 락 사운드가 들릴 정도로 이들의 음악은 타라시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시면 이게 J-팝인지 이거 서구권 음악인데 가사는 일본이 나와. 예, 한번 들어보시면 이건 서구권에 나오는 락 음악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서구권스럽습니다. 진짜로요. 예, 그렇게 J-팝을 이제서야 딱 정리했습니다. 예약 시간이 다 끝났네요. 다음 주에 바로 팝송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